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밤새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공사 측은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서 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멈추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5%, 나스닥은 6%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백악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안전하다며 시장 달래기에 적극 나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오늘 새벽 본머스와 경기에 2골을 넣어서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5연승을 달리며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의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 근로자들이 긴급 대피하고 근처 건물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재활용 공장에서도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출근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한 세미 한파가 찾아오면서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중계차 연결해보죠. 박현실 캐스터. 네, 태평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 추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새해를 며칠 앞두고 찾아온 세미 한파 기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볼이 다 얼어붙는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로 어제 아침보다 9도가량이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가장 두툼한 외투로 골라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상층 온도가 영하 3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0.2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파주 영하 13.5도, 인천 영하 10.4도, 제천 영하 9.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서울 영하 6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0도, 대전 영하 3도로 어제보다 8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파 속에 밤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2에서 7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새해 초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평로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급락세를 멈추고 닷새 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백악관이 파월 연준 의장의 자리가 100% 안전하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도 투자 심리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뉴욕에서 김희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급반등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아마존 등 소비 관련주가 급등했고 국제 유가가 8% 넘게 올랐다는 소식에 에너지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올라 5% 가까이 폭등했고 나스닥 지수도 6% 가까이 폭등 마감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0% 넘게 급락한 것도 저가 매수세가 몰린 이유입니다. 특히 백악관이 시장 달래기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최근 해임설이 돌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선 100% 안전하다고 선을 그었고 교체설이 돌고 있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거취에도 문제없다며 월가를 안심시켰습니다. You made it very clear that Secretary Mnuchin's job is safe. Is the Fed chairman's job safe? Yes, of course, 100%. Yes. 100%. Fed chairman's job is not in jeopardy by this president. Absolutely, that's correct. Yes.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지금이 미국 기업을 살 기회라며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파월 의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까지 겹쳐 주가가 연일 급락하자 트럼프 정부가 한 목소리로 증시 살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그러나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있기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불안한 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밤새 임금 협상을 벌인 끝에 조금 전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우려했던 지하철 운행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신도림역에 YTN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협상이 타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신도림역은 평소에도 지하철 이용객들로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인데요. 다행히 노사의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상 운행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이 시간까지 조금 전까지 16시간 동안 밤샘 줄다리기 협상을 노조와 벌였습니다. 노조는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늘 오전 9시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는데요. 두 노사 양측은 임금 피크제 문제 해결과 고용 보장 조항 삭제 등을 놓고 한동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계속 밤샘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아침 7시쯤 협상이 16시간 만에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출퇴근 시간 혼잡이 우려됐던 이런 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나 유치원법 등 주목받던 민생 법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다시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법안 심사가 진통을 거듭하자 결국 오열했습니다. 이견을 좁히고 곧 결론을 낼 거라던 회의는 줄다리기만 거듭했습니다. 8가지 쟁점 가운데 6개 부분은 합의를 이뤘지만 도급인 책임 강화와 양벌 규정 2가지 쟁점을 놓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10억으로 할 것이냐, 10억 이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출액 대비로 할 것이냐. 의견을 골고루 좀 수용해보자. 공개토론 다시 한번 하자. 아니면은 공청회를 하든지 공개토론을 하든지 이제 이런 걸 의견 수렴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또 의견이 있으셔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결국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합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남은 자식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뭘 돈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유치원법 단판을 짓기 위한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가동을 시사했던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야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정회를 하고 여야 간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했습니다. 교육비의 사적 유용이 적발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임위 차원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지만 서로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다룰 운영위원회 소집 등 여야의 득실 계산이 다른 사안들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꼬인 실타래가 더 꼬인 연말 전국의 씁쓸한 풍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어제 퇴근 시간 무렵 서울 강남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 속에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화염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치솟는 불길에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띠는 매캐한 냄새를 내며 강남 일대 하늘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지상 4층, 지하 3층짜리 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후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 같은 건축 자재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화염은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대여서 작업자 31명 가운데 22명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남아있던 작업자도 모두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9명이 남아서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화재 발생과 동시에 전원 대피하였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지만 강한 화염 탓에 인근 아파트 외벽도 검게 걸렸습니다. 또 전신주도 타 인근 건물이 한동안 정전이 되기도 해 주민들이 추위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거센 불길에 공사장 구조물도 휘어 경찰과 소방당국이 임시 안전조치를 한 뒤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도 불이 나 거센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는 상수도 배관이 터져 밤새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활용 창고와 컨테이너 한 동이 거세게 타오릅니다. 폐비닐과 회로 기판이 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졌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경기도 광주의 한 재활용 시설에 쌓아둔 폐비닐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로 창고와 컨테이너, 지게차 등이 모두 불타면서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하철역 부근 차도를 따라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분당의 미검역 부근 차도에서 상수도 배관이 터졌습니다. 한쪽 차선이 통제됐고 주변 정자동 일부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분당구청 측은 상수도 배관의 연결부가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야간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예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29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러시아 국적의 동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태국 골프장에서 강물에 빠져 실종됐던 한국인 관광객 2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강물에 빠진 뒤 실종됐던 한국인 관광객 2명 가운데 68살 성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태국 민관 합동 수색팀이 현지 시각 어젯밤 10시 40분쯤 사고 현장에서 하류 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성 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은 확인을 했고요. 가족이 입고 있던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발, 신용카드, 이름, 그다음에 외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인했고 현지 경찰에서 가족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경찰은 성 씨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76살 A씨를 찾기 위해 태국 민관 합동 수색팀은 수색 범위를 사고 지점으로부터 5km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부대 인력 1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또 함정과 크레인, 서치라이트 등 장비를 대거 동원해 수상과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이 어제 북한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끊어진 철로를 잇고 남쪽으로는 서울, 북쪽으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도 세웠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도라산역과 판문역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 나르던 남북열차가 끊긴 지 10년. 적막했던 판문역이 오랜만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참석한 남북 인사들로 들썩였습니다. 이달 초 하려던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연내 개최라는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적대와 대립에 쓰였던 수많은 비용과 노력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쓰일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와 보폭을 맞추느라 더딘 협력 속도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끊어진 철로를 잇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도로 표지판도 세우며 한반도 철도 도로 협력에 또 한 걸음을 내디딘 남북. 공사를 시작하기까진 대북 제재 변수가 남았지만 10년 만에 다시 협력 의지를 다진 점은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남북한 간의 통합교통망, 좀 더 나가서는 동북아 지역의 간선수송망으로, 더 나가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 횡단철도로 대륙 수송망으로서 정부는 일단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지역 철도 공동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해 추가 조사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가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물류 중심지로 떠오를 거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지 최하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 남쪽에 섬처럼 갇힌 우리나라에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립니다. 남과 북을 이어준 동맥은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우리의 경제 지평을 대륙으로 넓혀줄 것입니다. 남측에서 출발한 열차가 북측을 거쳐 한반도를 관통하고 나아가 중국과 몽골은 물론 유럽까지 광활한 유라시아를 누빌 수 있게 됩니다. 해양과 항공운송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에도 육상 수출입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 지도도 새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만 봐도 경제 효과는 앞으로 30년 동안 1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철강과 아연, 무연탄 같은 광물 자원을 싸게 들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 확대와 물류 비용 절감까지 계산한 전망치입니다. 또 동해선이 지나는 동해안 일대 역시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화물을 보내면 바닷길로 한 달이 걸리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엔 동해선에 화물 1억 3천만 톤이 몰리고 연간 운송 수입은 9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남북철도와 또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연결이 되면 물류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EU 또 북미의 나프타와 함께 동아시아 철도 경제 공동체로서 3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남북철도 연결이 한반도의 경제 르네상스를 이끌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동맹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기게 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개정 협상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카타르와 바레인에 파병된 미군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 자금이 넘쳐나는 두 나라에 더 많은 분담을 요구했다면서 부자 나라의 안보 모임 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any other president because nobody used to ask these questions. 전날 트위터에서는 미국이 부자 나라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용만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격 사퇴하기로 한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같은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한국의 안보 모임 승차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 타결이 불발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방위비 협상을 지렛대로 북핵 문제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방위 전략에 도움이 되고 한국은 이미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설명에도 아랑곳않는 트럼프식 고립주의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는 특감반 컴퓨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폭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아무도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청와대가 찾아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작년 3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의혹 수사 때도 같은 방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엔 특감반의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는 컴퓨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소속 특별감찰반원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복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며 블랙리스트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쪽 사람들을 안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청와대에서 점검하며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과 산하비서관 4명,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모두 해당 문건을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도 YTN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은 해당 문건을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2차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한국당이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은 YTN 취재 결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에 직접 요청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지난 1월 해당 문건 작성을 환경부 감사관실에 전화로 요청한 뒤에 직접 찾아가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김 수사관은 관련 자료를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특별감찰반원의 직무를 벗어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는 오늘 발표됩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 징계 요청과 비위 사실에 대한 확인을 마치고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은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지인의 뇌물 사건에 개입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셀프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육군 최전방 부대가 시범 철수한 감시초소 GP의 철조망을 잘라 기념품을 만들어 정치권에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해당 부대가 철거 GP 잔해물을 보존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기념품을 만들어준 것이 확인됐다며 문제 행위를 즉시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새해를 맞아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웹하드 카르텔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안양에 사는 30대 A씨가 지난 24일 홍역 확진 판단을 받아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고 심야 할증 시간대 기본요금도 4,6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3,000원으로 오른 뒤 5년여 만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다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조사활동 최종 보고를 하고 3월 말까지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과 용산 참사 사건 등을 마무리한 뒤 연장 기한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가 오늘 오전 막판 조율에 나서는데요.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 개정안의 내용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핵심이 빠져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문 앞에 작은 단상이 마련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입법을 거듭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대입니다. 같은 시각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시민대책위 등이 준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어나갈지 모르는 이 죽음의 사회,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 아니고 무엇입니까?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저희들 함께하는 노동자 시민 그리고 정치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동계는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동안 법안 통과를 미뤄온 국회를 비판하며 자성을 요구했습니다. 논의가 안 됐다고요? 8년 전 18대 국회에 올라간 법안이 지금 내용입니다. 국회도 이 죽음의 공범자라고 주장하는데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용균법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청업체의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 최소한의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처벌 하한선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빠진 법안은 완전하지 않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기업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원청 처벌 강화와 기업의 책임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 한국 노동자, 시민의 사망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과 국회의 답답한 법안 논의 과정. 제2의 김용균이 생겨선 안 된다며 터져나온 노동개혁의 외침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이 만든 기술을 응용하는 추격형 경제 모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만들어내려면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류, K-팝 등에서 보듯 우리는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며 오늘 나온 혁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더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이 정부의 적폐청산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광두 부의장이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또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던 이른바 배신파와 탄핵때 숨어있던 비겁파의 연합체라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후년 총선은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또 당을 집단 지도체제로 가자는 건 개파 나눠먹기 공천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대한정당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다만 내년 2월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와서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김용태 사무총장 등이 추위원회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의 당협위원장을 부탁해서 따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녀 간 성 갈등으로까지 비화했던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녀 피의자 5명 모두 공동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 측이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글과 폭행 피해 사진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맞서 남성 측이 여성들의 욕설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남녀 성대결로 번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CCTV가 없는 술집 밖 계단에서 여자 손님이 굴러떨어진 상황입니다. 밀었는가 아니면 스스로 넘어진 것인가. 이에 대해 경찰은 남자 손님이 여자 손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로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일방적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SNS 통해서 게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수사를 저희가 진행한 거고.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결국 남녀 피의자 5명에 대해 공동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술집 밖에서 몸싸움을 벌인 남녀 2명에 대해선 상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초기 상황까지 공개했던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양측의 공방은 검찰 수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달 치킨 값을 올리면서 가맹점 납품가 인상 계획은 없다고 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결국 매장 공급가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BBQ는 닭과 무 등의 가격이 올라 다음 달 1일부터 9가지 핵심 품목의 공급 가격을 올리기로 하고 최근 가맹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BQ는 지난달 치킨 가격을 2,000원 정도 올리면서 가맹점들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 가격만 올리는 것일 뿐 공급가 인상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한 달여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가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 해양 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제때 계약서를 주지 않고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갑질 조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조선사 하도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형 조선사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안에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이른바 여자친구 인증 사진을 올린 대학생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인데 피의자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박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이른바 여친 인증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인증받겠다며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경찰은 불법 촬영 등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입건했습니다. 잡고 보니 게시자는 20대 8명, 30대 4명 등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들이었습니다. 6명은 실제 여자친구 사진을,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네티즌 또는 일베 사이트 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보복성 영상물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사진을 유포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퍼뜨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아산경찰서는 공동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노조원 5명 가운데 법원이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1.2포인트 오른 97.2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를 비관하는 소비자가 낙관적인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31개월 연속 최소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출생아는 26,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줄었습니다. 10월 기준 출생아는 지난해 27,900명이 되면서 지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3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그보다 더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세종과 부산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앞으로 3년 동안 3조 7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내년도 지원 예산 265억 원을 확정하고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과 혁신기업 유치 등에 먼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공공에서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기업에서도 1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가 있어서 미국 등 군사 당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황보선 유럽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국방통제센터에 왔습니다.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아방가르드 시험 발사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원격 카메라를 통해서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미사일 탄두는 마하 20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6,000km 떨어진 극동 캄차카주의 쿠라 훈련장에 있는 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시험 발사 성공 직후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이 적군에 현존하는 혹은 미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어낼 것이라며 조국의 멋진 새해 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большим событием в жизн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в деле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내년에 카자흐스탄 접경 돈바롭스키 지역에 있는 전략 미사일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Система «Авангард» будет поступа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полк, который приступит к боевому дежурству.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21세기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핵심 무기로 보는 군사 강국들 사이의 개발 경쟁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가 중단 위기에 빠진 가운데 독일 측은 조약 준수를 요구하며 독일 등 유럽에 핵미사일이 새로 배치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26일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NF가 파기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INF는 미국과 소련이 1970년대 중후반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양측이 1987년 중거리 지상발사용 탄도순환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한 조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이라크 장병들의 복무와 성공, 희생에 대한 감사와 성탄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미국 시간 25일 늦은 밤 이라크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라크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중국 곳곳이 멍한저우 부회장의 체포로 위기에 빠진 화웨이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관광지에서 화웨이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일부 기업에선 화웨이 제품을 사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아이폰을 쓰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기도 하는데요.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한 관광지입니다. 화웨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난성의 한 관광지는 입장료가 아예 면제됩니다. 我这应该都是华为手机。你华为手机可以直接到检票口就直接进去。咱那个其他手机行不行？比如说小米。那不行，光华为手机。 이처럼 화웨이 이용자를 우대하는 관광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非常好，非常不错，支持国产，人人有责。 화웨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한 달간 와이파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학도 등장했습니다. 我觉得对于学生肯定很好呀，因为学生你用流量平时花的钱也不少，你能领1个月的 WiFi， 而且它是免费的，你肯定会觉得很开心嘛。 일부 기업은 화웨이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거나 월급을 깎기도 합니다. 大家都很理解，都很支持，因为毕竟现在国产手机和国外品牌手机性能上面差异并不是那么大，所以说还是支持国货。 애국심 고취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네티즌들도 많지만 제품 사용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학생 3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현지 소방당국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 30분쯤 베이징 교통대학 연구동에서 실험하던 도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학생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진화 작업을 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덜란드와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의료용 대마초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의료용 대마초 수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의료용 대마초는 합법이고 대마초 재배 회사도 8개가 있지만 대마초 암 거래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그동안 수출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올겨울 최강 한파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철원,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0.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파주가 영하 13.5도, 서울 영하 11.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남부 지역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4도에서 11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낮에도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6도에 머물겠고요. 춘천과 청주, 홍성이 영하 4도, 안동과 광주가 영하 1도, 부산 3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치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일요일을 고비로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새해 첫날에도 예년 수준을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지금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한기가 더 밀려오면서 서해상에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 지역에 30cm가 오겠고요.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해안 지역에 2에서 7cm, 충남 해안과 호남 내륙에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종일 맑겠지만 건조특보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이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